안녕하세요. 보이스 오브 라이프의 임영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끔 불안한데 약을 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가끔 불안한데 약을 먹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은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간혹 하시는 질문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최근에 가끔 가다가 불안이 또는 어떤 감정적 울컥함, 뭔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감정들이 올라온다. 그래서 불편하긴 한데 매번 그러는 건 아니고 어쩌다 그런다. 과연 약을 먹어야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간혹 하시곤 합니다. 한 두세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에 영상에서 반응과 증상이라는 부분에 대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각각의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기질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다른 반응일 뿐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약물 치료의 영역, 대상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 뿐이겠죠. 그런데 그 다른 성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옳은 성향, 틀린 성향, 그런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성향, 나쁜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성향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역기능을 더 많이 발휘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전에는 별로 안 그랬는데 요즘에 특히나 더 그렇다라고 한다면 뭔가 심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무언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뭐가 있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글쎄요, 딱히 별다른 건 없는데 그냥 늘 하던 일상인데 누가 나를 괴롭혔다거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꼭 해내야 되는 무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상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손해를 입은 것도 아닌데 왜 마음이 계속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계속이 아니라 가끔가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는 안 그랬다라는 것이죠.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 마치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하듯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아무튼 나도 모르게 지금 겨울인 상황이 된 거죠. 따뜻하고 시원한 편안한 나를 편하게 만드는 그런 계절이 아니라 나를 춥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겨울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마음의 겨울인 상태를 과연 괜찮은데 가끔 가다가 불안한 것 그렇게만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모든 겨울 날씨가 바람이 쌩쌩 불고 눈보라가 치고 하는 그런 악독한 아주 그런 날씨는 아닙니다. 날씨와 기후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겨울이라는 기후는 전반적으로 춥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칠 가능성이 봄보다 훨씬 높은 기후적 특성을 말합니다. 어느덧 내 마음이 봄에서 봄이 아니라 겨울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모든 겨울 날씨가 매 겨울 날씨가 다 힘든 건 아니듯이 괜찮은 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내 마음이 겨울인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안 우울한 상태에서 우울한 상태로 접어들었고 계절이 겨울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도 괜찮은 날씨가 있기 때문에 난 괜찮은가 보다 라고 지내다가 진짜 겨울의 날씨를 경험하게 됐을 때 힘들어서 병원을 찾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마음의 계절 상태가 봄, 가을이 아니라 겨울인 상태 이런 거를 경도에 또는 아임상 우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계절을 다시 봄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의학적 치료, 예를 들면 약물 치료 같은 것들을 하는 것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약을 불안할 때만 복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요. 심리적인 의존성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 약을 먹고 완화된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 먹고 조금 먹다가 또 괜찮아지면 또 안 먹고 그런데 좀 이따 또 다시 나타나고 그러면 왜 그러지? 또 약을 먹게 되고 그럼 또 좀 나아지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머릿속에서는 나는 약을 먹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물학적 의존성을 나타내기에는 보이기에는 사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나와
내 어떤 편안함과 약이라는 것의 어떤 관련성이 점점 하나하나 누적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심리적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밀한 평가를 통해서 내가 지금 겨울이라는 계절에 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매일 불안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을 봄으로 전반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중단해서 심리적으로도 약의 의존성을 거꾸로 안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일이 춥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우울, 불안 상태는 아니라는 걸 말하니까 쉽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치료의 영역이 있고 성장의 영역이 있습니다. 10대에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죠. 사춘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2병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무언가 몸과 마음이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가 치루어 나가야 될 생애 과업이 있는 거죠.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 중요한 과업이 되겠죠. 20대 때는 무엇이 중요한 과업이 될까요? 학업과 또 취업 준비, 좀 더 독립적인, 정서적인 독립이 아니라 물리적, 정신적,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 자산을 쌓아나가고 그거에 대한 어떤 준비의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단계가 20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20대에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는 경우들도 많을 텐데 요즘에는 그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늦어졌기 때문에 20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과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30대에는 결혼, 배우자, 그리고 취업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 주체가 되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인 과업, 생애 주기의 과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0대에는 자녀를 양육시키면서 또 다른 인격 주체를 내 영향권 아래에 두고 그 생명체를 잘 성장시켜 나가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역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노인이 되어가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내 힘이 더 커지고 내 경제력이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부모 세대와 잘 해결되지 않는 것,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 콤플렉스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 시기와 더불어 40대, 더 넓게는 50대에도 노인이 된 부모로부터 실제적으로 완벽한 독립을 하려고 하는 내적 갈등이 최고조가 되는 시기는 아마 40, 50대 중년의 나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컴플렉스가 가장 마음속에서 크게 등장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내 심리적인 과업이 되겠죠. 50대, 60대가 넘어가면 건강을 잃게 되고 인지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경제적인 능력도 30, 40대보다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점차 내가 잃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잃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과업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노이로제에 걸릴 만한, 노이로제적인 상황을 초래할 만한 것들이 태어나면서부터 50대, 60대, 70대 계속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전히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변화해 나가면서. 그랬을 때 내 마음은 불안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영역들은 사실 성장의 영역입니다. 성장의 영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봄이 아니라 겨울인 것, 살짝 우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그런 상태에서 순간순간 계속 불안, 우울감이 들쑥날쑥하는 것, 이것은 그냥 쉽게 우울증의 개념으로 보고 치료를 통해서 다시 봄을 만들고 잘 살아나가면 되는, 이게 심플하게 접근해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세심한 정신건강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생애 주기별로 내 마음속을 계속 들쑥날쑥하게 하는 그 어떤 무의식이 될 수도 있겠고요. 저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나만의 핵심적인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줘서 내 현실 세계의 의식 수준에서 무언가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문제라면 그 부분 역시 전문가와 그것은 치료가 아니라 성장의 관점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실 선택의 영역이긴 한데요. 어쩌면 또 가장 중요한,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 신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내 현재 세계에 영향을 주는 컴플렉스, 무의식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좀 더 살찌우게 만드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점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이스 오브 라이프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